주식으로 깡통도 차보고 수억 대 수익도 벌어본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할 겁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상위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실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첫 번째, 평생 주식할 자금이 나오게 하는 월세 시스템 구축하기. 두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시황의 눈 기르기. 세 번째, 시장의 심리를 읽는 차트 보는 눈 기르기입니다.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또 매달 마르지 않는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주식 초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서 정말 열심히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 자금이 평생 나오는 월세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절대 지지 않는 시스템. 본전은 무조건 지키면서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월가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전설적인 펀드, 메달리온 펀드를 아시나요? 메달리온 펀드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연평균 30에서 4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펀드 시스템을 만든 수학자 출신 억만장자 제임스 사이먼스는 지금도 월가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로 불립니다. 또 다른 억만장자 켄 그리핀이 이끄는 시타델은 이 시스템으로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160억 달러, 22조입니다. 22조라는 역대 최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투 시그마도 역시나 이 시스템으로 6천억 달러 이상 자산을 굴리면서 월가를 움직이고 있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몸담았던 이 쇼 역시 이 투자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클리프 에스미스가 이끄는 AQR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 시스템의 원리를 실제 운용에 적용해서 학계와 실무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선택한 투자 방식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택한 건 자산을 지키면서도 매달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시스템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진짜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방식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초과 수익을 장기간 만들어낸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조차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투자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만약 주식 처음 할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일단은 주식의 시드머니를 계속 충전해줄 시스템을 먼저 갖출 겁니다. 주식 고수가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시드머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본전은 무조건 지킬 수 있고 주식을 연습할 자금을 매달 제공하는 월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겠죠.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주식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매매를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실력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이 월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가장 먼저 할 겁니다. 사실 지금 저는 조금씩 제 자산을 이 시스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보다는 글로 빠르게 읽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한두 번 잘했다고 자만하다가 깡통을 차게 되는 겁니다. 초보 시절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본전은 지키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자, 즉 월세로만 매매를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와 억만장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몇십 년간
입증된 시스템입니다. 진정한 월세 시스템은 시장 평균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그럼 S&P 500의 시장 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실까요? S&P 500의 전체 역사적 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은 약 11%이고요. 최근 2, 30년 동안에는 약 9% 정도 됩니다. 150년으로 환산하면 7.1% 정도 되고 실질적인 1900년 이후의 수익률만 따지면 6.6%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제 자산을 옮기고 있는 월세 시스템 두 가지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깡통을 좀 안 찰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제 월세 시스템의 지난 14년간의 연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시스템으로 과거 14년간 TQQQ를 매매했을 때의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딱 한 번 연수익률 마이너스 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36%의 수익도 났었습니다. 이 수익률은 직접 매매한 건 아니고 이 시스템의 규칙을 과거 TQQ에 적용을 했다면 이런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으로 과거 14년간 TQQQ를 매매했을 경우에 복리 수익은 어땠을지 궁금해서 계산해 봤는데요. 14년간 4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적립형 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수익은 훨씬 더 커졌겠죠. 제가 자산을 옮기고 있는 시스템은 하나 더 있습니다. 총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스템은 SOXL을 매매하는 시스템입니다. 14년간 SOXL을 특정 규칙에 맞게 매매한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SOXL은 좀 더 공격적인 수익이 났습니다. 최고 79%까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은 6% 정도 됐었습니다. 이 역시 직접 매매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시스템의 규칙을 과거 SOXL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발생했을 수익률을 복귀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규칙으로 14년간 SOXL을 매매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복리 수익 백데이터를 보시면 800%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더 큰 수익이 나왔겠죠.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 데이터 기반 수학적 접근과 규칙에 기반한 체계적인 투자 방식은 감정 기반의 뇌동매매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자산의 많은 비율을 조금씩 이 시스템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이 투자 시스템은 바로 퀀트 트레이딩입니다. 퀀트 트레이딩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퀀트 트레이딩은 감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과 과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특정 비율로 분할 매수를 자동으로 진행하고 정해진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자동으로 익절과 손절을 진행합니다. 또 일정 주기마다 리밸런싱을 해서 계좌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즉, 이번엔 오를 것 같다 라는 직감 대신에 과거 10년간 이 구간에서는 승률이 65% 이상이었다라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결과 단기적인 운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나는 차트도 모르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 나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투자할 수 있을까? 퀀트 트레이딩은 하루 종일 차트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증된 로직이 이미 매수, 매도 시그널을 내주기 때문에 하루 5분 투자면 충분합니다. 아니, 내 시간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저 규칙을 적용하도록 예약 주문만 걸어두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밤새 미국 시장을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퀀트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작은 자금일 때는 퀀트 트레이딩을 하면 내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훈련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규칙을 지키면서 습관을 만들고 시스템의 원칙을 체득할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큰 자금을 굴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가진 투자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큰 자금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퀀트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으로 매매하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퀀트는 데이터 기반으로 큰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퀀트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정말 하루 5분으로 연 30에서 60% 수익이 가능할까? 라는 호기심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하면서 투자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체험이잖아요. 차트를 몰라도 시간이 없어도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느껴보시면 지금까지의 투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퀀트 체험을 신청해 보실 분들은 작은 자금으로도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 링크에서 체험을 신청해 보세요. 주식을 처음 할 때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해야 할 일 두 번째, 시장을 보는 눈, 기르는 방법. 오늘 이 공부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시면 상승할 자리가 보이게 되실 거고요. 하락할 자리도 보이게 되실 겁니다. 물려도 버틸 자리와 버티면 안 될 자리가 구분이 되실 거고요. 크게 상승할 자리에서는 버티는 힘도 생기시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배워도 막상 매매할 땐 이게 맞나 싶고 변수도 너무 많은 것 같죠. 나름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면 꼭 하락할 때가 태반이고 고민하다가 손절하면 꼭 올라가죠. 차근차근 매매가 잘 되다가도 꼭 한 방에 크게 잃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기법만 배운다고 확신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확신은 언제 생길까요?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 쌓여서 생깁니다. 매매 기법을 배운 다음에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경험이 쌓이면서 매매 기법들의 원리도 이해하게 되고 적용하는 방법도 알고 대응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원리는 알겠어. 근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배운 매매 기법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그런 당연한 과정을 기다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최단기간에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놈의 경험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쌓으면서 차트 보는 눈을 확 뜨이게 해주는 차트 공부 방법. 오늘 이 공부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시면 상승할 자리와 하락할 자리 보이게 되실 거고요. 물려도 버틸 자리와 버티면 안 될 자리를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크게 상승할 자리에서는 버티는 힘도 생기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실은 줄일 수 있고 수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주식 고수가 되기 전까지 계속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 시행착오 기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시리즈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다시 실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첫 번째, 월세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할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의 심리를 읽는 차트 보는 눈을 가장 빨리 기를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심리가 녹아있는 차트 보는 눈을 가장 빠르게 기르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공부하는 방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1단계는 매일 하는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찾는다. 장기 이평선의 배열을 확인한다. 세 번째, 이평의 수렴과 발산을 확인한다. 1년 이상 단위로 차트를 크게 보고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시가, 저가, 종가, 고가에 가로선을 긋는다. 그리고 횡보했던 자리에도 가로선을 긋는다. 이게 1단계 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글로 길게 써서 그러는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찾은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차트를 쭉 보시고 장기 이평선 121선, 224일선, 448일선
121선 이상의 이평선은 다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의 추세를 보면 됩니다. 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우상향 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평의 수렴과 발산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보시면 여기 이평이 쭉 수렴되어 있다가 여기서 발산했고, 여기 수렴되어 있다가 이렇게 발산했고, 여기서 수렴되어 있다가 발산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하고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건 내려와서 122평까지 모아서 올라갔구나 하면 되고, 여기서는 또 122평까지 모아서 올라갔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차트를 크게 보면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저가, 고가, 시가, 종가 부분에 가로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펼쳐서 지금이 2025년 9월이니까 2024년 9월 이전까지 그냥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상당일 부분에도 있고 계속 있죠, 이렇게. 그럼 이런 자리들을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로선도 그어보고, 상장일 고가에 이렇게 가로선도 그어보고,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여기 저가는 상장일 고가에서 가로선이 맞닿았네요. 그리고 그 위에도 이렇게 그어보고, 여기도 그어보고, 여기도 이런 자리도 그어보고, 이런 자리도 그어보고, 이런 자리도 그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서 긋고 나면은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를 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랫꼬리와 윗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박스권을 긋지 않고 여기를 돌파하고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이렇게 또 박스권을 그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 위에가 더 확실한 박스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박스권이 안 보였는데 고책질기 그으니까 박스권이 보인다. 이제서야 보이네. 내가 그을 때는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요,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천천히 설명드려서 그런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당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만한 상승률 상위 종목을 골라내는 조건식을 설정을 해서 보거든요. 해서 쭉 검색을 한 다음에 등락률 높은 순으로 쭉 정렬을 해요. 그러면서 괜찮은 차트를 하나씩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장기이평선 배열 보고, 장기이평선 어디서 수렴이 나왔는지 한번 눈도장 찍고, 1년 이상 넓혀서 그 다음에 선 긋고 박스권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매일 하다 보면 공통 차트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많이 본 자리들이 자꾸 보일 거예요. 이 자리 최근에 비슷하게 생긴 거 봤는데, 이거 이런 차트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최근에 같은 이평선에서 비슷하게 반등 나온 차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비슷한 매물대에서 반등 나온 차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본 자리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면을 보시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인데 여기서 뾰족하게 뿔 모양 하나 만들고 언덕 모양 2개 만들고 그 사이에 깊게 골짜기도 만들고 얕은 골짜기도 만들고 다시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온 다음에 슈팅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쵸? 이거를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차트, 이걸 보시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비슷한 차트로 봤어요. 왜냐면 여기 이거를 뿔 같은 거라고 가정하고 언덕 사이에 깊은 골짜기, 얕은 골짜기,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 좀 받다가 큰 슈팅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도 여기까지 잘라서 붙여서 넣어보면 길이가 달라서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봅시다. 이 정도로 해서 다시 잘라볼게요. 저 어때요? 보이시죠? 뿔 있고, 언덕 있고, 깊은 계곡 있고, 또 언덕 있고, 앞에보다 얕은 계곡,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 슈팅. 이거 굉장히 비슷한 차트.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뿔이랑 언덕 첫 번째, 언덕 두 번째 초반까지 거래량 있음. 뿔이랑 언덕 첫 번째, 언덕 두 번째에도 거래량 별로 없는데 여기 거래량 많고 여기 거래량 많고, 특히 요 두 번째 계곡 부근에
거래량이 확 죽은 것까지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 이런 것까지 똑같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차트를 모아볼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 차트를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요,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 눈엔 비슷해 보였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게, 여기는 언덕, 계곡, 언덕, 계곡, 그리고 박스권 상단 부근 지지하고 슈팅한 겁니다. 이게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원리가 이해가 되면서 같은 원리에 같은 차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언덕 계곡 언덕, 언덕 계곡 언덕 계곡, 상단 슈팅, 언덕 계곡 언덕 계곡, 상단 슈팅, 언덕 계곡 언덕 계곡, 상단 슈팅. 이게 박스권, 박스권 움직임, 상단 슈팅, 박스권 움직임, 상단 슈팅, 박스권 움직임, 상단 슈팅.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 기법이나 차트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박스권의 개념이어도 좋고요. 뭐 매집과 개미털기 개념이어도 좋죠.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차트 복기를 하면서 비슷한 차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개념을 계속 차트에 적용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매매하지는 않아도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공통된 차트를 찾다 보면요, 똑같은 차트가 진짜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아도 경험치가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통된 차트를요, 방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다 갖다 붙여두세요. 그래서 이 3단계가 뭐다? 공통된 차트, 비슷한 차트를 모은다. 이거를 다 모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예전에 비슷한 자리,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비슷한 자리를요, 모았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세요? 25장까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나머지 계속 나오죠? 비슷한 자리가 계속 나왔어요. 얘는 뭐 빈도수가 작은 거예요. 얘네들이 더 많이 나오는 차트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1번이 더 많이 나오는 차트인 거예요. 이걸 계속 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았으니 경험치가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무조건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봐도 좋습니다. 다시 안 봐도 돼요. 모으는 것 자체로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모으다 보면은 배운 내용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경험치가 쌓여서 실력의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슷한 차트 계속 찾고 또 비슷한 차트를 발견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 잘 나오던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양으로 반등이 잘 나오던데 하는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매가 100% 다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왜 이 차트는 그동안의 데이터와 달랐을까?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시황이 될 수가 있고요.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차트에 나도 모르던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평선이 됐던 매물대가 됐던, 그리고 나도 모르던 대주주 관련 악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외가 발생할 때마다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조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떤 부분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런 데이터도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은 차트들 중에서 아까 가장 많이 모았던 1번 자리에 대해서 한번 두 종목만 보여드릴까요? 1번 자리가 뭐냐면요, 그냥 가장 단순한 돌파 지지 패턴입니다. 매집이 이렇게 있고요. 매집 고점을 이렇게 지지한 이후에 슈팅을, 이렇게 큰 슈팅을 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단순하죠? 저는 이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서 피롭틱스도 찾아 먹은 거죠. 자, 여기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날아갔어요. 전 여기서 4천만 원을 사서 여기 어딘가에서 25% 먹고 1,000만 원 벌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중간에 이런 데서 찔끔찔끔 더 먹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자리, 이 자리를 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리를 크게 짧고 굵게 먹은 거죠. 25%여도 전체 차트의 상승 대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물대, 그리고 매물대 지지 이런 것만 보여드렸는데,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이평선도 우리는 계속 수렴과 발산, 그리고 역배열, 정배열, 박스권 이런 걸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돌파 지지, 지지와 저항 이런 거 말고도 이평선에 관련된 공통점, 수렴과 발산에 대한 공통점,
정배열, 역배열에 대한 공통점,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는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집착을 갖고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슬렁슬렁 보더라도 선 긋는 것만큼은 매일 하시면 돼요. 박스권까지 안 찾아도 선 긋는 것만이라도 꾸준히, 선 긋는 것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해야 할 일, 그리고 공통된 차트를 찾아서 3단계 모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4단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4단계는 더 큰 흐름을 읽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만큼 공통된 차트들이 모였을 때 이 차트들의 앞에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많이 왔던 부분은 이 4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1승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때 23년 7월 달에 이 꼭대기에서 물렸더라면 24년 11월 달에 요때 겨우 탈출했거나 탈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탈출했거나 못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탈출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 못했다면 여기서는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휴 살았다 하고 있었더니 지금 보면 쭉 빠졌네 하면서 정말 잘 팔았다. 탈출 진짜 잘했다 하면서 휴 살았다 하고 있었는데 차트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린 내 2년 2개월의 시간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럴 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여기서 물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여기도 물려도 탈출을 할 수도 있구나. 종목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물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물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배우다 보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3차 상승은 고점 신호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배운 내용이잖아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3차 상승은 이렇게나 위험하구나.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게요. 3차 상승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박스권을 이렇게 딱 돌파했다고 생각을 해서 좋다고 잡았는데 그 뒤로 물릴 수가 있는 차트. 박스권 돌파했을 때 그 고점에서 잡는 건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박스권 저점은 잡아도 돼도 박스권 돌파하는 그 고점에서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돌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큰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큰 대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차트가 흘러내리면서 역배열을 만들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배열로 바꿔가면서 이평을 발산했지만 다시 이평을 수렴시키면서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런 흐름을 이제 4단계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매일 공통된 차트를 모아야 되고요. 그러다가 모은 차트가 많아지면 한 번씩 큰 흐름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물렸어요. 물렸다, 안 물렸다, 잘 팔았다, 못 팔았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보는 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공통된 차트를 찾아서 모으고 큰 그림을 보다 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물렸던 차트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가네? 내가 물린 차트였는데 결국 상승 전조 증상 이런 거 배우고 가네? 이때는 시황이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시황을 만나니까 이렇게 가네? 시황이랑 안 맞을 때는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상승 후에 이렇게 하락해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 여기서도 기회였고 여기서는 조심 구간이었지만 여기서 다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4단계까지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나만의 상승 자리, 내가 물려가면서 조심했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와 비슷한 차트들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정말 많이 모으게 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어떤 자리는 물려도 되는 자리, 어떤 섹터는 물리면 안 되는 섹터, 버티면 될 자리, 버티면 안 될 자리 이런 게 당연히 데이터가 쌓이겠죠.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 대한 데이터도 당연히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버틸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실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게 되는 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으로 하면 정말 오래 걸리고 이 원리 찾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차트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매일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 써먹으면서 내 지식과 이 차트들 여러 개들을 융합시키면서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몇 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물렸던 종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현타 안 오겠습니까? 몇 년 동안 악으로 깡으로 강의도 별로 안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생으로 하다가 현타 계속 오고 이러면 꼭 무리하는 상황 생기고 뇌동매매하는 상황 생기고 그러잖아요. 깡통 비슷한 수준까지 손절하기도 하고 손절한 종목 대급등하면 현타 오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할 일 무조건 월세 시스템 망하지 않는 월세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걸 구축해두면 아무리 내가 시장이랑 지지고 볶아도 손절을 하고 아무리 현타가 와도 시장에 지지는 않습니다. 나가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몇 년간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진짜 필요해요.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는 월세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 지난번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놨으니까 꼭 가서 배우세요. 그 월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지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경험치와 실력을 쌓아나가는 투자자 그리고 시장을 결국에는 이기는 투자자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황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장에서 매일 누군가는 돈을 쓸어 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쪽에 설지는 매일매일 주도주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도 테마를 분석하고 대장을 뽑고 정확한 타이밍에 칼같이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당연히 또 물리고 또 당하게 됩니다. 뉴스에 낚이고 테마에 끌려다니면서 계좌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당하고 그만 잃기 위해서 시장에서 매일 돈이 몰리는 주도주를 찾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과정을 모르면 앞으로도 시장은 여러분들의 돈을 계속 빼앗아 갈 겁니다. 내일부터는 반드시 시장에서 이기는 쪽에 서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종목 선정 방법입니다. 우리는 재료를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이요. 먼저 재료를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재료 공부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하면서 주도 테마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주도 테마는 1개에서 2개 테마 정도를 매일 찾으시면 되고요. 주도 테마의 대장주를 또 1개에서 2개 정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 주도 테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쉬워지실 겁니다. 저도 이 주도 테마 찾는 방법 활용해서 주도 테마를 찾을 때요. 처음에는 4, 5시간이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안쪽으로 걸립니다. 거의 모든 트레이더들은 이 주도 테마를 찾는 방법으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종목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 검색식을 활용을 해서 종목 정리를 할 거예요.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은 크게 2가지예요. 상승률 이상 거래대금 1천억 터진 종목을 일단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검색식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거래대금이 여기다가 0이 5개거든요. 0 5개, 1 하나, 0 5개 쓰시고 여기는 9를 9개 쓰세요. 그리고 추가. 그리고 저는 시가총액도 넣는데 시가총액을 5천 이하 넣습니다. 이거 5조거든요. 5조 이하를 검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락률을 검색을 합니다. 주가 등락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회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 추가.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회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고가 등락률이 29% 이상 추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A, B, C는 묶어요. 그리고 D 앞에 있는 엔드는 5월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얘네들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 저 지금 조건식 200개 꽉 차서 저장이 불가능한데 이걸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and B, and C 는 엔드로 묶고 D는 5월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29%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5월로 한 이유가
일단 상한가를 찍었다 하면 거래 대금이 많던 적던 간에 무조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10% 이상이면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조건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9% 이상이라는 건 물론 뭐 상한가를 안 찍었을 수도 있죠. 1%까지만 올라가서 상한가를 안 찍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률상 상한가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말이고, 상한가를 오늘 장중에 한 번이라도 찍었다면 이건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던 적던 간에 무조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이렇게 조건식 잘 만들어가지고 공부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 검색식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걸 돌려보시면, 아까는 9개가 나왔는데 이거 상승장에서요, 운 나쁘면 30개 이상도 종목이 검색이 돼요. 운이 나쁘면 30개 이상의 종목이 검색이 되는데, 왜 운이 나쁜 거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운이 나쁘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도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상승 이유를 찾아가면서 분류하는 과정을 직접 거치시는 게 실력 향상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종목 정리하는 거고, 이번 조건 검색식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랬니? 직접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 직접 분류는 저는 노션이나 업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롭게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적으셔도 돼요. 공책에다가 수기로 적으셔도 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수기로 적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접 분류를 할 때 여기서 상승 이유와 테마에 따라서 묶으면서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700 창 여기다가요, 전체를 놓고 0700 창에서 전체를 놓고 증시 요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이렇게 떠요. 근데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6번은 이제 하나 개별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칸이고요. 5번은 코스닥에서 이슈를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해 놓은 칸이에요.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4번은 코스피 종목을 설명해주는 창이고요. 3번, 저는 3번을 좋아해요. 왜냐면 테마를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테마는 오늘 떴던 대표 테마들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 있는 것들이 오늘 주도 테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가 주도 테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래스카 LNG 합작법인 설립 소식. 그러면 앞으로 LNG 관련주도 뭐 예전에도 좋았지만 오늘도 강하게 상승했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또 강하게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 테마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인프라 관련주, 호실적, 뭐 낙태 피임 테마, 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면요, 이 자동차 관련주들 테마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걸 읽으면서 왜 이 테마가 상승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도 이렇게 쭈루루룩 나와요. 그러면 관련주 알기 굉장히 편하겠죠. 두 번째도 알래스카 LNG 관련 테마, 이 테마에 대해서도 설명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관련주들 쭈루루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오늘 대표 테마 2개 알 수 있고 그 이유들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복사해서 붙여놓으셔도 되고, 읽으면서 직접 요약해서 이런 노션이나 업노트에다가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큰 흐름을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 아셨죠? 이렇게 증권사 종합시황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편리하겠죠? 근데 제가 노션과 업노트에 직접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꾸준하게 작성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뉴스를 읽고 어떤 종목이 어떤 뉴스에서 크게 상승을 하는지를 매일매일 보셔야 다음번에 비슷한 뉴스를 보고 이게 또 상승을 크게 하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게 됩니다. 제가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2022년 9월 달에도 그렇게 쭉 했고요. 2022년 10월 달은 제가 건너뛴 것 같네요. 11월 달도 쭈루루루룩 작성을 했고 12월도 쭈루루룩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1월 작성하고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이게 쭉 작성을 했어요. 24년 2월까지는 노션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좀 정신이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바이오 중에 이 종목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고 차트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반도체도 에이징랜드에 관해서 차트를 붙여놓고 QRT에 관해서 차트를 붙여놓고 모든 종목에 대한 차트를 다 분석하진 않았고 가장 분석할 만한 대장주급 종목들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붙여놓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재료 공부는 꼼꼼하게 다 했죠. 다른 종목들도. 그리고 최근 시황. 당일의 시황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이 시황이 뭐 며칠 후에 또 급등을 하고 어제 올랐던 시황이 뭐 며칠 후에 또 급등을 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시황도 계속 옆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시황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시황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도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정리를 하면서 봤었고 테마 어떤 테마들이 있고 그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쭈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테마는 정말 많으니까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비슷한 테마가 유행을 하면 이런 데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놨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 테마, 뭐 최근 시황, 당일 시황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던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이런 거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의 주요 시황만 꾸준하게 정리를 하셔도 시장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 시황은 정말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매일매일 시황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제가 24년 2월 달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업노트라는 곳에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아까 24년 2월 26일까지 노션에서 정리를 했는데 24년 2월, 3월, 여기 4월, 5월, 6월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는 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볼 수가 있어서 편했습니다. 그래서 주도 테마라고 생각하는 테마에 대해서는 차트 분석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주도 테마가 아닌 조금 3등 테마 이런 것들은 차트 분석을 안 한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만 해놓고 차트 분석은 안 한 거죠. 왜냐면은 제 매매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직접 분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당일 주도 테마 그리고 테마의 대장주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아까 당일의 주도 테마는 키움증권 0700 창에서 특징 테마 누르면은 제일 위에 2가지 정도가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로 보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상승한 종목의 수가 많은 테마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의 거래대금의 합산이 큰 테마. 그러니까 거래대금 빵빵 터트리면서 올라간 종목이 많을수록 당일의 주도 테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종목의 수가 많거나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크거나. 근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요? 저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많은 테마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장에는 시장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커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요즘처럼 거래대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 수가 거래대금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아도 한 뭐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만 터져도 상승한 종목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테마가 형성될 때도 아주 많습니다. 뭐 횡보장이나 하락장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한 종목 수가 아주 많다면 그 테마는 좋은 테마, 당일의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도 테마 찾는 법이 요랬고요. 그럼 대장주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상승률이 높은 종목, 상승률이 높으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저는 거래대금이 보세요. 근데 이게 이런 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거래대금은 적은데 상승률은 가장 높은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많은데 상승률은 좀 2, 3등 하는 종목. 이렇게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가 대장일까를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일단 무조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부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래대금이 많다는 거는 좀
종목 자체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종목 자체가 가벼운 애들이 상승률이 빵빵빵 터뜨리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 애들이 나머지 조금 무겁기도 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데리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대장이. 그리고 부대장은 좀 무게감 있게 좀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터지면서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거래대금이 적어서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 너무 그 분봉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정신사납게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런 종목 대신에 그나마 한 2등 정도 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좀 안정감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종목 정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조건 검색 시 세팅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노션이나 업노트에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상승 이유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노션이나 업노트에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작성을 하는지도 알려드렸어요. 모든 종목 재료 공부는 다 하지만 차트 공부는 어떤 것만 한다? 주도 테마에 거의 대장급 종목들만 하면 된다. 왜 그런 것만 하면 되냐? 그게 우리가 매매할 종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차트에 재료를 입혀서 매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 재료를 입혀서 매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전자책인데 어떤 식으로 차트에 재료를 입혀서 매매를 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전자책의 127페이지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대화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때는 제약 테마가 따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강한 재료, 항암제, 임상 신청, 임상 완료, 허가 신청, 허가 승인 등 이런 게 강한 재료라는 거예요. 제약 테마에서의 강한 재료, 이런 강한 재료를 갖는 제약주는 대부분 강한 상승을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명을 덧붙인 거죠. 여기서 이 대화제약의 재료는 파클리탁셀 내용액제의 중국 NDA 신청이 CDE에 의해 신청 수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중국 식약처 같은 거예요. 중국 식약처에 의해서 중국 식약처가 파클리탁셀 내용액제를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허가 신청 승인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를 차트에 어떻게 입히는지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를 고점으로 찍고 상한가에서 한두 호가 내려온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조건식에서도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한순간이라도 찍은 적이 있다면 무조건 공부를 할 만하다. 왜냐면 상한가까지 쏘아 올릴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많던 적던 간에. 그리고 거래 대금은 440억 원이 터졌네요. 이거는 거래대금이 1000억이 터지지 않았지만 조건식에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필수로 해둘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맞죠? 그럼 어디까지 눌림을 예상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왜 지지와 저항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지는 이렇게 앞에서 찍었던 저점, 그리고 다시 찍었던 고점, 그리고 다시 찍었던 고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분홍색 박스로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조금 키워서 볼게요. 여기 상한가를 찍은 양봉 다음날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주 감소한 음봉 캔들이 딱 그 위치까지 지지를 해줬어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그 선까지 눌림을 준 거예요. 특히 정말 적은 거래량이 이 자리가 좋은 매수 급소라는 반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2차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5%에서 20% 사이로 자유롭게 먹으면 됩니다. 트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다음 종목도 보실게요. 세원 ENC. 세원 ENC 재료 신체 부착형 OLED 광치료 패치 FDA 승인. 여기도 FDA 승인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재료가 아주 강해 보이진 않다고 했어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탈모, 비만 치료, 항암 이런 식으로 정복하기 힘든 질병의 치료제가 핫하고 좋은 재료예요. 근데 뭐 그냥 OLED 광치료 패치? 이거는 뭐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치료를 받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받고 다른 치료 받아도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정복하기 힘든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핫하고 좋은 재료가 아니었다라고 제 경험을 여기다가 설명으로 덧붙여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한가는 찍었고 거래대금도 1,400억이나 터졌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를 차트에 입혀야겠죠. 앞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가, 여기 저점, 하락하기 직전의 시가,
그리고 최근에 올랐었던 이런 자리들, 여기를 쭉 연결을 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지지선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이 상한가 다음에 다음날 흔들기를 했을 때 이 지지선 부근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될 수 있었겠죠. 다음날 5% 이상에서 자유롭게 매도 가능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쭉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근처까지 눌렸다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일봉에서 보면 지지선에 살짝 닿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봉에서 보면 어땠을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분봉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봉에선 닿지 않았지만 여기 지지선 근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네 하면서 매수를 해보기 좋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료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재료가 강한지 약한지 잘 모르겠다? 그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재료가 정말 강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차트와 재료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상위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실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첫 번째, 평생 주식할 자금이 나오게 하는 월세 시스템 구축하기. 두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시황의 눈 기르기. 세 번째, 시장의 심리를 읽는 차트 보는 눈 기르기입니다. 주식 투자 자금이 평생 나오는 월세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